우리는 계속해서 소설 노새 두 마리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던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우리가 이 소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교과서 85쪽부터 시작되는 위기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다가 지난 시간에 마쳤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교과서 86쪽 위기 부분의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런 시간에도 마차는 자꾸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돌을 괴려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그만한 돌이 얼른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나까지 손을 놓으면 와르르 밀려 내려올 것 같아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사정없이 노새에게 매질을 해댔다. 이랴! 우라질 놈의 노새! 이랴! 노새는 눈을 뒤집어 까다시피 하면서 바득바득 악을 써댔으나 판은 이미 그른 판이었다. 자, 어제 봤던 그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연탄 400장을 싣고 이제 배달시킨 집으로 가는 그 와중에 항상 지나갔던 그 가파른 골목 그 언덕 중턱에 걸려가지고 지금 살얼음이 살짝 껴서 계속 마차가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옆에 사람들은 도움을 주진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돌을 좀 찾아다가 괴려고 했더니만 주변에 그럴 만한 돌도 잘 안 보이고 자기마저 손을 떼버리면 마차가 그대로 밀려 내려올 것 같아서 도저히 손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무 당황하고 까딱하면 지금 연탄 다 그냥 부서져가지고 못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평소 아버지답지 않게 노새에게 사정없이 매질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사정없이 매질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마차가 밀려 내려올까봐 초조한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행동으로 표출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마다 노새는 눈을 뒤집다시피 해서 눈을 뒤집어지다시피 그러니까 엄청 용을 쓰고 있는 거죠. 바득바득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판은 이미 그른 판이다 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늦은 거죠. 아버지와 나의 노력에도 이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였다. 이제 일 터졌어요.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쪽으로 와르르 흘러내렸다. 이 뒤미처란 말은 곧이어예요. 곧이어 노새가 꼬꾸러지고 그 연탄 더미가 대구르르 무너진 거예요. 다 부서진 거죠.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 몇 발짝 뒷걸음질 치다가 홀랑 물구나무 서는 꼴로 나자빠졌어요. 아버지도 넘어지십니다. 교과서 86쪽 날개 질문의 답을 적고 넘어갈게요. 사람들이 나와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더러운 연탄마차를 미는 것을 도와주다 보면 자기가 입은 옷을 모두 망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도와줄 선의를 베풀 사람은 없었던 거죠.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소설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나와 아버지는 노새를 끌고 그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기 위해서 아주 쩔쩔매고 있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연탄이 자신의 옷에 묻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런 모습들을 순수한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그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새의 상징적 의미 여러분들 이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자, 노새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매번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노새의 모습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일어나고 있는 1970년대라는 시기가 이 소설의 배경입니다.
시대적 배경이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연탄 배달을 하면서 그것도 노새의 마차를 몰면서 그 연탄 배달을 하는 어떻게든 그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가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당시의 아버지들의 모습이 이 노새, 어떻게든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눈을 까 뒤집고 있는 그 노새의 모습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노새는 당시 힘겹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하지만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삶을 묵묵히 살아내고 있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새의 상징적인 의미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세요. 나는 얼른 한 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네박쳐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 자, 이 부분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지금 멈춰선 곳, 그러니까 이게 뒤로 이렇게 쭉 밀리면서 어딘가에 박아서 이렇게 지금 어딘가에 처박혀 있겠죠, 마차가. 그 처박혀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뭔가 이 노새하고 그 마차를 연결하던 연결 부위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랬는지 그냥 벌떡 일어서서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마차에서 풀려난 노새가 달아나는 장면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 노새! 아버지는 넘어진 채 그 경황에도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러나 그런 망설임도 그때뿐.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자 딴 사람이 되어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았다. 자, 이렇게 지금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때 아버지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이 생계의 수단이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기도 넘어져서 굉장히 아프고 할 텐데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냥 빨리 저 노새를 잡으러 가야 되는 것만 생각이 드는 거죠. 내 노새, 내 노새. 아버지는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안의 소리도 아닌 엉거주춤한 소리로 연방되면서 노새가 달려간 곳으로 뛰어갔다. 나도 얼른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노새는 10m쯤 앞에 뛰어가고 있었다. 뒷미처 앞쪽에서는 악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어깨에 스케이트 주머니를 메고 오던 아이들 둘이 기겁을 해서 길 옆으로 비켜서고 뒤따라오던 여학생 한 명이 엄마! 하면서 오던 길을 달려갔다. 손자를 업고 오던 할머니 한 분은 이런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막 옆 골목을 빠져나오던 택시가 찍 브레이크를 걸더니 덜렁 한바탕 춤을 추고 멎었다. 자, 지금 이제 노새를 잡으러 뛰어가는 아버지, 그리고 그 뒤를 쫓는 나, 그 다음에 노새는 계속해서 10m 앞으로 계속 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갑자기 이제 이 뜬금없이 노새를 만난 그 동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거죠. 그 장면이 바로 이제 뒤미처 앞에서 오는 앞쪽에서는 아까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부터 그 택시가 찍 브레이크를 걸더니 덜렁 한바탕 춤을 추고 멎었다. 이 부분까지가 이제 그 달아난 노새 때문에 발생한 소동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노새 때문에 동네 그 길목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학생 한 명은 도망가고요. 아이들은 기겁을 하고 있고 할머니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갑자기 튀어나온 노새 때문에 택시 기사는 급브레이크 밟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금세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요. 골목은 어느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기 시작했다.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말이 도망갔나 봐. 말이 도망갔나 봐. 무슨 말이? 무슨 말이? 저기 뛰어가잖아. 올라. 그렇군. 말이 뛰어가는군. 별꼴이야. 말마차가 지금도 있었군. 이런 웅성거림 속을 아버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뜀박질 쳐 갔다. 내 노새, 내 노새. 그때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발짝 앞서 있었다. 아버지의 헉헉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노새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다. 노새는 이미 큰 길로 나가고 있었다. 드디어 아버지는 큰 길로 나오자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자, 지금 별꼴이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별꼴이야, 말마차가 지금도 있었군이라는 이 사람들의 반응. 자,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느껴지시나요? 네. 자, 지금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운송수단도 변화가 있었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말이 끄는 마차나 뭐 인력거 혹은 또 이렇게 노새가 끄는 노새마차 이런 것들이 운송수단이었겠죠. 왜?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까 우리 택시기사가 있었다라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택시기사가 급브레이크 밟은 장면이 있었잖아요. 즉, 택시기사가 있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1970년대에 노새나 말을 부려서 그 노새마차를 몰고 다니는 일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별꼴이야. 아니 말마차가 지금도 있어? 라는 이 반응은 노새나 말을 부리는 것이 시대에 뒤처지는 일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는 큰 길로 나오자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이제 놓친 겁니다.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때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렇죠. 노새를 놓치고 당혹감과 낭패감에 휩싸인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죠.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노새보다도 아버지의 일이 더 큰일일 것 같아서 뛰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끌어일으키려고 했다. 한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를 못했다. 아버지의 눈은 더할 수 없는 실망과 깊은 낭패로 가득 차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가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이 옆 얼굴에도 보였다. 불현듯 슬픔이 복받쳐 내 눈도 쓴벅거렸으나 나는 그것을 억지로 참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팔목을 이끌었다. 자, 지금 아버지의 그 등장인물의 감정, 이 등장인물의 심리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실망, 그리고 낭패, 슬픔, 이런 것들. 지금 노새, 이 그 생존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이것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낭패와 실망감과 그 앞으로의 걱정부터 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89쪽 날개 질문의 답을 좀 적고 넘어갈게요. 노새가 도망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여러분? 그렇죠. 흥미거리 삼아 구경을 해요. 구경하고 모여서 웅성거리면서도 근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좀 사람들이 도와줬다면 미리 좀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남의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노새를 뒤쫓고 있는 아버지를 누구도 도와주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냥 웅성거리면서 아, 별꼴이야. 뭐 아직도 말마차가 있어? 뭐 이런 반응인 거지. 자, 아버지와 대비되는 사람들의 모습. 아버지는 지금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해서 필사적으로 노새를 쫓아가는데 사람들은 노새가 달아난 것을 보고는 웅성대면서도 노새를 잡는 일을 정작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와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하여 보여줌으로써 아버지의 안타까운 상황이 더욱 부각되고 있죠. 자, 교과서 90쪽 날개 질문도 답을 달아볼게요. 노새가 도망치는 모습을 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렇죠. 나와 있잖아. 실망감, 당혹감, 슬픔, 연탄 배달을 망치고 생계수단인 노새를 잃어버려서 그저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망연자실함을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노새를 찾아야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부자의 이런 모습을 구경거리나 되는 듯이 잠깐 쳐다보았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그냥 그저 내일 아니면은 그냥 잠깐 쳐다만 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현대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 아버지는 힘없이 일어났으나 나는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아버지도 그런 눈치인 듯 나를 한번 덤덤히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앞장을 서기 시작했다. 두 사람 중 아무도 내박처진 마차며 연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뒤처리도 큰일일 테니 말이다. 터덜터덜 걸어서 내 거리까지 온 우리는 정작 그때부터 막막함을 느꼈다.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자, 이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자,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가야 노새가 있을지 모른 채 망연자실한 아버지와 나의 모습이 눈앞에 딱 그려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둘이 같이 다닐 게 아니라 따로따로 헤어져서 찾아보도록 해요. 내가 이쪽 길로 갈 테니까 아버지는 저쪽 길로 가세요. 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뭇 뛰었다. 자, 왜 뛰었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노새를 찾고 싶은 마음이 급해진 거죠.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넘쳐 있었다. 크고 작은 자동차는 뿡빵거리면서 싱싱 달려가고 달려오고 하였다. 5층 건물, 3층 건물이 즐비한 거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자, 지금 여기 크고 작은 자동차부터 막 차가 싱싱 달려가고 달려오고 5층 건물, 3층 건물 즐비한 거리 분주해요. 굉장히 분주합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떤 곳일까요? 그렇죠. 1970년대 그 도시, 굉장히 번화한 분위기의 도시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냐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진 않았다. 나는 이 사람에게 툭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탁 부딪히면서 사뭇 뛰었다. 자, 이 장면도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지금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 노새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면서 계속 나는 노새를 찾기 위해 뛰어가고 있는 이 장면. 자,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아무도 나의 가족의 불행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이 도시의 번화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 삭막한 그 사람 간의 정이 없고 이렇게 서로 무관심한 삭막한 도시 현대인들의 삶을 또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뛰면서도 둘레둘레 사방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자,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죠. 이미 앞 이마에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도 있었다.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답니다. 자, 파랑 노새, 빨강 노새, 까만 노새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자, 이거는 뭐를 표현한 거겠습니까? 그렇죠. 자동차의 색깔에 따른 표현인 거고요. 바람같이 달리는 놈, 슬슬 가는 놈, 엉금엉금 기는 놈, 갑자기 멈추는 놈, 막 가다가 획 돌아서는 놈. 그것은 가지가지였다. 자, 이렇게 바람같이 가는 놈, 슬슬 가는 놈,
엉금엉금 기는 놈, 갑자기 멈추는 놈, 막 가다가 획 돌아서는 놈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거에 대한 표현이겠어요? 그렇죠. 자동차의 움직임에 따른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자, 거리의 분위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리의 분위기는 굉장히 번화했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크고 작은 자동차가 달려가고 달려오고 또 5층 건물, 3층 건물이 즐비하고요. 아무도 나의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러한 거리의 분위기를 지금 이 노새를 찾는 과정 중간에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 1970년대 도시의 거리의 분위기로 번잡하고 복잡하며 분주한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이 분위기는 노새마차하고는 다소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인정이 없고 각박한 느낌을 줍니다. 지금 이 노새마차가 얼마나 시대에 뒤처진 것인가를 보여준과 동시에 인정 없고 각박한 현대사회에 대한 느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우리 노새는 없었다. 두 귀가 쫑긋하고 눈이 멀뚱멀뚱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에 까맣게 연탄가루가 묻어 반질반질하고 우리 사촌 이모 머리채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우리 노새는 안 보였다. 자, 지금 노새의 그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노새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이 나가 노새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사랑스러워하는지 애정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노새의 생김새, 노새를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한 것에서 노새에 대한 나의 애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도 몰랐다. 차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배도 고프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오늘 점심도 설친 채였다.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집에서 점심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버지의 일이 궁금하여 연탄 공장에 갔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짐을 싣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자, 왜 멈출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찾아야 하니까 노새를 찾고 싶어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할게요.